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학년 2017-0852 신예진입니다. 지금부터 총이치 기공 실습, 총이치 전 제작 과정 30분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총이치 전 제작 과정 30분 스피치를 하면서 학습 목표는 총이치 전 제작 과정을 이해하고 총이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총이치의 제작 과정에 대해 이렇게 크게 보면 나비치 제작과 수지의치의 제작과 완성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이유는 수지의치는 단단하고 변형이 없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수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비치로 먼저 제작을 하고 환자의 구강 내 시적을 해서 수정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본 후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서 그 수정한 것을 통해서 수지의치를 완성하는 것이 더욱더 환자의 구강 내에 잘 맞고 불편함 없는 그런 총이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면 나비치 제작에는 예비 모형 제작, 개인 인상 트레이 제작, 그리고 작업 모형을 제작한 후에 기초상을 제작하고 교합제를 제작합니다. 그 후에 교합기를 장착하고 수지의치로 된 인공치를 배열합니다. 물론 상학과 하학 둘 다 배열을 하겠죠. 그 후에 치은을 형성합니다. 이때 치은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잇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 형태의 특성 묘사를 하는데요. 이 자연 형태의 특성 묘사는 진짜 실제 치아처럼 인공치에 이렇게 실제 치아와 비슷하게 더욱 비슷한 형태로 개인적인 특성을 묘사시켜주는 단계입니다. 이제 그 후에 나비치가 완성이 되었으면 나비치가 제작이 되었으면 환자의 구강 내에 시적하여 보완하거나 수정할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을 하고 만약에 수정할 것이 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예비 모형을 다시 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다시 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인상을 뜰 때부터 환자의 구강과 알맞게 인상을 뜨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후에는 이제 수지의치로 이제 제작을 해서 총이치를 완성합니다. 수지의치는 크게 매몰, 몰드 형성법, 그 후에 레진을 전입한 후 함 분리, 교합기 재부착, 선택 삭제, 의치에서 모형을 제거하고 의치의 다듬질과 연마법, 그 후 이것까지 마치면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번 발표의 순서를 보면 일단 우선 총이치란 무엇인지 알아본 후에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작 과정은 앞서 말했듯이 나비치와 온성의치 제작으로 나누는데요. 이때 이 온성의치는 수지의치의 다른 말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위에 있는 두 사진은 무치약 상태의 환자 구강 상태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밑에 사진은 기공사가 이 무취약 환자의 구강에 맞도록 총이치를 제작하여 완성한 모습입니다. 자, 총이치란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렇게 대충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무취약 상태, 이게 틀니고요. 이게 시작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총이치란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취약 상태의 환자에게 발음, 심미, 저작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그러니까 상학과 하학 모두 없는 그런 자연치아가 모두 없는 무취약 상태의 환자에게 이 치아와 그 주변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보철물을 말합니다. 이 총이치는 이렇게 어디 지지할 수 있는 곳을 갖고 있는 국부의치와 다르게 온전히 그 잇몸의 도움으로만 입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유지력, 지지력, 안정성 등이 모두 잘 충족이 돼야겠죠? 이렇게 제작 과정을 크게 보면 치료실 과정과 기공실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료실 과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치과에서의 과정을 말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1단계를 보면 일단 치과에서 어떤 식으로 틀니를 제작해야 할지, 환자의 구강 내 상태는 어떤지 이렇게 진단과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겠죠. 그러고 X선 검사, 그리고 다른 병력이 있는지 검사를 한 후에 이제 틀니를 제작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인상을 체득합니다. 인상 체득을 한 후에 이제 그 인상 체득한 것을 기공실로 보내면 인상 체득한 것의 예비 모형을 뜬 후에 그 예비 모형을 이용해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합니다.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고 그 개인 트레이를 다시 치과로 보내 환자의 구강 상태를 최종적으로 인상을 뜹니다. 이제 그 최종 인상 뜬 것으로 틀니를 제작하는데 주 모형을 제작하고 기초선과 교합제까지 제작을 합니다. 다시 치과로 돌아와 악골 간의 관계를 기록하고 어떤 인공치를 사용할 건지 인공치 색상이나 크기 이런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공실에서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하고 교합기 조절, 인공치 배열, 의치상 조각을 마침 의치상을 조각합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이 나비치 제작인데요. 이렇게 완성된 나비치를 치과로 보내서 환자의 구강 내에 시적합니다. 그러고 수정할 것이 있다면 다시 인상을 떠서 다시 이 단계를 모두 걸친 후에 다시 시적을 하고 이제 수정할 부분이 없다 하면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수지의치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면 다시 치료실로 와서 완성된 의치를 환자에게 장착을 시켜드리고 구강 내에서 조금씩 조정을 하고 이제 환자분께서 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관리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그 후의 경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제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구강 내 검사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잇몸이 어느 부분은 튀어나와 있고 어느 부분은 많이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많이 함몰된 부분은 오래전에 발치를 하셔서 치은이 많이 퇴축된 상태인 것이고, 이게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은 최근에 발치를 하셔서 아직 퇴축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엔 이제 예비 인상을 뜨겠죠. 이렇게 기성 트레이, 기존에 나와 있는 트레이를 이용해서 환자의 구강 상태를 이렇게 형태를 알지네이트로 인상을 뜨게 됩니다. 그 후에 이것을 이제 기공소로 보내 이렇게 예비 모형을 제작하겠죠. 이렇게 예비 모형을 제작한 후에 이 예비 모형을 이용해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합니다.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개인 트레이를 제작을 해봤는데요. 개인 트레이 하나만 제작하는데도 많은 과정이 있더라고요. 디자인도 하고 스페이서도 부착하고 티슈 스탑 뭐 이렇게 형성해주고 레진 전입하고 막 이런 레진을 붙이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금방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개인 트레이가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개인 트레이를 다시 치과로 보내서 개인 트레이의 변연을 형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인상을 개인 트레이로 이용해서 이렇게 인상을 다시 뜨고 이렇게 기능 인상을 뜨게 됩니다. 그 후에 자, 이렇게 기능 인상체가 완성되는 사진이고요. 이제 이게 인상체를 기공실로 보내서 다시 주 모형을 제작합니다. 이제 이 모형으로 실제 의치를 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연 부위나 깊숙한 부위 같은 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인상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위에 이제 주 모형 위에 기초사항 레코드 베이스를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그 위에 교합제를 제작합니다. 이게 이 기초상 위에 교합제를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교합제까지 제작을 했으면 교합 체득을 하죠. 그 상악과 하악의 악강 관계를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정중선 위치도 잘 맞춰주고, 이게 교합 체득이 제대로 돼야 하는 것이 너무 많이 교합 관계가 이렇게 너무 가깝다 이러면은 인공치가 마모되거나 하셔서 이렇게 두통이나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만약에 이게 너무 그러니까 너무 뜨게 되면은 저작이 되지 않아서 소화 위 쪽이 많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합 체득은 아주 중요하게 잘 체득을 해야겠죠. 자, 이제 주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합니다. 앞서서 교합을 체득한 것처럼 이렇게 잘 맞춰서 교합기에 부착을 하고,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보면서 이렇게 잘 맞도록 교합기에 부착해 줍니다. 교합기에 부착을 했으면 이제 인공치를 배열해야 합니다. 이제 인공치를 배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인공치를 배열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은 상악을 먼저 상악을 먼저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구치 쪽을 배열을 하는데요. 이제 배열 과정을 할 때
화학 제1소구치를 가장 나중에 배치를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 중요하게 뭐 절치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전치 부분은 그 절단을 하게 되고 구치는 저작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전치와 구치 부분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치를 하고요. 그 후로 상대적으로 물론 중요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소구치 중에 상학 견치와 대합돼서 저작에 가장 큰 비중을 두지 않는 화학 제1소구치를 가장 나중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다 배치를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자리가 모자랄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모자란 경우 이렇게 이 제1소구치를 화학 제1소구치를 삭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후에는 이제 이렇게 상악 중절치를 먼저 정중선에 맞춰서 배열을 해줍니다. 그 후에 이렇게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의 4개를 배열을 이렇게 각도에 맞게 잘 배열을 해주고 나머지 인공치들도 배열을 해줍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인공치를 전부 다 배열을 했으면 이렇게 잇몸 부분인 그러니까 잇몸 부분인 치은을 이렇게 예쁘게 잘 예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형성해 줍니다. 이게 의치상 조각 단계죠. 이제 이 단계까지 마치면 이게 바로 나브이치 완성. 이 단계까지 마친 것이 바로 나브이치 완성입니다. 이제 나브이치를 완성을 했으면 이제 환자 구강 내에 시적을 해서 이렇게 환자가 불편함이 없는지 이렇게 시적을 해봅니다. 시적을 해보고 만약에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이제 수지 의치를 제작해야겠죠. 그 후에 교합기를 분리를 하고 잠시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교합기를 분리를 하고 이게 주 모형까지 분리를 합니다. 자,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이렇게 수지 의치를 제작하기 위해서 메모를 준비하는데요. 메몰은 크게 그러니까 메몰은 1차, 2차, 3차 메몰까지 합니다. 왜냐면 메몰은 1차, 2차, 3차까지 메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 아래, 중간, 맨 위에 이렇게 메모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메모를 하면 이렇게 메모를 하기 전에 이렇게 나비치를 먼저 물에 담가 놓습니다. 이렇게 함에 플라스크에 바세린을 바르기 전에 나비치를 물에 담가 놓고 이제 그 후에 바세린을 함에 발라줍니다. 이 함에 바세린을 도포하는 이유는 그 매몰제가 함에서 잘 분리될 수 있도록 발라주는 것이고요. 이제 바세린을 모두 도포를 했으면 1차 메모를 합니다. 이렇게 상악 나비치를 안에 넣고 메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납 위치가 모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2차, 3차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넣지 않는 것이고요. 이제 1차 메모를 끝냈으면 이제 2차 메모를 하기 전에 이 석고 부분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왜냐면 2차 매물대도 석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1차 매물은 그 석고 플라스타로 1차 매물을 하고 2차 매물까지 플라스타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2차 매물을 2차 매물을 하기 전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를 하는데 2차 매물 때도 그러니까 매물을 석고로 하기 때문에 1차 매물제와 2차 매물제가 달라붙어 버리면은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제를 도포를 해주고 2차 매물을 진행합니다. 이때 이렇게 이 의치 부분에 기포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조심 잘 깨끗하게 메모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다 채워준 후에, 완전히 채워준 후에 2차 메모를 할 때는 이렇게 교환면과 절단연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매몰제를 닦아내줍니다. 이것은 나중에 3차 메모를 할 때 이렇게 3차 매몰제가 이렇게 이 의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여기에 3차 매몰제가 부착될 수 있기 위해 하는 것이고요. 3차 매몰을 합니다. 3차 매몰은 그 앞선 1차, 2차 매몰을 섞고 플라스터로 한 것과 다르게 3차 매몰은 경석고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앞서 2차 매몰 때 설명해드린 것처럼 얘가 이렇게 열이 발생하면서 팽창할 수 있는데 이 3차 매몰제가 그 매몰을 할 때 매몰제가 경화 팽창을 하면서 경화 팽창을 하기 때문에 클램프를 이용합니다. 그때 이 클램프를 이용해서 압력을 주게 되는데 그 3차 매몰제까지 1차, 2차 매몰제처럼 플라스터를 사용하게 되면 얘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절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속고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인공치가 움직이지 않게 더 단단히 잡아주게 줄 수 있도록 경속고를 사용합니다. 자, 이때 경속고를 원래 붓는 것보다 조금 많이 부어서 이렇게 플라스크 함을 닫았을 때 이렇게 위에 이렇게 뾰족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매몰을 해줍니다. 자, 그 후에는 왁스 이렇게 조금 발열 반응이 일어나서 왁스가 약간 제거가 높게 되면은 요렇게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함을 분리를 합니다. 1차와 2차 매물제 사이를 분리를 해서 이렇게 보일링이라고 해서 여기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왁스를 제거를 시켜줍니다. 이제 왁스를 제거를 한 후에 이제 그 왁스 부분이 이제 레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매몰제에 레진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레진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이때 그 나머지 부분은 다 레진 분리제를 바르고 그러니까 주 모형에도 분리제를 도포해주고요. 이제 인공치 부분에만 닿지 않게 인공치는 레진에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공치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분리제를 도포해줍니다. 이제 그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왁스를 닦아냈으니까 이제 다시 냉각을 시켜주고 레진을 혼합합니다. 이때 레진은 그 3단계
점착성이 사라지고 이제 점착성이 손에 묻지 않고 흐르지 않는 그런 딱 성형하기 좋은 상태, 그러니까 병상일대를 사용합니다. 병상일대를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레진 분리제를까지 모두 도포한 이 부분에 이제 레진을 전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때 레진도 모자르게 되면은 이렇게 의치가 뜨기 때문에 레진을 모자르게 하지 말고 그냥 오버패킹이라고 해서 레진을 원래 넣어야 하는 것보다 많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비닐을 깔고 시압을 합니다. 이제 시압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는데 이렇게 점점 압력이 높아지도록 시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오버패킹해서 레진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시압을 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레진들을 모두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시압을 해서 이렇게 여기 요 부분처럼 이렇게 레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넘쳐난 레진 부분을 이렇게 조각도나 메스를 사용해서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2차 시압 이렇게 그 다음에 2차 시압, 3차 시압까지 모두 하면서 과잉된 레진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클램프를 장착하고 디플러스킹 해서 플라스크를 이렇게 함을 분리합니다. 이게 함 분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의치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의치가 거의 완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석고가 많이 묻은 것은 이렇게 잘 닦아내야겠죠. 그 모터를 사용해서 덴처 벌을 이용해서 이런 석고 같은 것은 모두 제거를 해주고 이제 교합기에 재부착해서 교합이 맞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한 후에 이렇게 교합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많이 닿게 닿는 부분은 삭제를 해주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많이 닿는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삭제를 좀 해주셔야 나중에 교합이 잘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치상을 분리를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남은 울퉁불퉁한 부분이 환자의 구강 내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환자가 까슬까슬하다고 느끼고 아프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끝을 이렇게 다양한 발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잘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반짝반짝하게 연마를 해주고요. 이렇게 루즈까지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한 의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치는 이제 기공소에서 치과까지 이동하거나 환자가 보관할 때도 항상 물속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물속에 보관하지 않으면 수축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물속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이제 치과로 보내서 이렇게 환자의 구강 내에 장착하는 것까지 이렇게 완성입니다. 이렇게 30분 동안 제가 스피치를 하면서 솔직히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안다고 했지만 이렇게 단계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고 싶고요. 아직은 저희가 한 주차가 늦어서 개인 트레이 제작, 광중압 레진을 이용한 개인 트레이 제작까지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만 그 이후 부분에서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 2017-0852 신예진이었습니다. 30분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